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귀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이는 이 바깥쪽에 있는 귓바퀴, 외이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중이는 고막과 그 고막 안쪽에 들어있는 이소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이는 달팽이관, 그리고 청신경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최 반장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을 시키면 이 공기의 진동이 외이로 들어가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고막이 떨림판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고막이 진동되면은 고막에 연결되어 있는 이소골이 같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증폭이 되고 진동이 증폭이 되고 이 증폭된 진동이 달팽이관을 진동을 시키면 달팽이관 내에 있는 청각세포, 즉 유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청신경에 정기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난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작동을 맞습니다. 해야 들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한 기관에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난청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난청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얘기해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청기가 가장 중요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청력 검사라고 청력 검사를 했을 때 난청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즉 중간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청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청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마이크, 증폭기 그리고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증폭기로 보내죠. 그럼 증폭기에서는 우리가 주파수별로 소리를 잘게 쪼개가지고 나의 청력이 다 다르니까 주파수별로 다른 청력에 적절하게 주파수별로 맞춤 증폭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음 강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소음 제거 알고리즘이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말소리는 더 크게, 소음은 더 낮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스피커로 듣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청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청기 모형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청기를 보시면 보청기 안에 이게 사실 귀 안에 보청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 근데 거의 안 이거는 보이시죠? 귀 속 안에 네, 우리 귀 들어가 안에 있네요. 귀 속에 예. 쏙 들어가는 귀속형 보청기가 있습니다. 이런 보청기가 있어요. 이런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보청기가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눈에 띄지만 살색으로 이 표면을 코팅을 하면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모릅니다. 아니 검정색이어도 요즘 이어폰 이렇게 끼는 분들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모를 네, 것 잘 같아요. 모릅니다. 이거 왜 젊은 친구만 껴요? 저도 껴요. 네. 왜 또 발끈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청기 종류가 귀걸이형인데 사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보청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귀 뒤에. 네. 그런데 아, 옆에 굉장히 위에 걸려 작아서 있구나. 잘 안 보입니다. 네. 특히 이 귓바퀴에 가려져서요. 이게 잘 안 보이고 좋네, 저것도. 앞쪽에는 가느다란 튜브만 네.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걸이형 또는 귓속형 보청기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어떨 때 쓰느냐. 귓속형 보청기는 미용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어떤 거냐면은 한번 이렇게 귀를 막아 보실까요? 이렇게 귀를 막아 보시고 아, 에, 이, 우 해보세요. 약간 예. 울리는. 예, 내 목소리가 막 귀 안에서 울리죠. 울려요, 울려요. 예, 통 안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예. 것처럼 늘 이렇게 귀속형 보청기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니까 나의 목소리가 울려 들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폐쇄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정도 지나면 잘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귀속형 보청기는 미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적응이 힘들다.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는 훨씬 더 착용이 편하고요, 간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저희가 증폭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청기는 제가 처방을 하면서 항상 가슴이 아픈 점이 있습니다. 뭐냐? 환자분들께서 어떻게든 눈에 안 띄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러실 게 네, 있을까요? 보청기의 기능을 중시해야 되는데 네. 보청기를 내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보청기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청기를 끼면 내가 굉장히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장애를 생각도 가지고 그 있는 것 마음은 같고.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 충분히. 예. 그리고 보청기 사용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안경을 끼고 있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시력이 나빠지니까 돋보기도 쓰고 안경도 끼는데 이런 안경 끼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네요. 보청기 끼는 것만 이렇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아. 이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경점 가서 안경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뭐 이러진 그러지 않죠. 않는데. 네. 일부러 쓰는 사람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멋으로. 예, 예, 멋으로. 그래서 보청기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끼실 필요가 있고 예. 네, 색깔을 넣어서 나의 그 패션으로 아니 어, 가수들 됐다. 저희 많이 보는데 가수들 인이어, 이거 인이어 인이어 그래요? 멋있게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나오면 네.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금요일에 같이 하는 김수찬 씨 번쩍거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다 인식 개선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보청기 끼면 네. 청력이 좋아지기도 하나요? 그게 아. 가장 슬픈 점인데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청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청력도 안 좋아지는데 보청기 왜 끼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보청기를 끼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 보청기 착용 목적 첫 번째, 안 들리니까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켜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면은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난청 환자분들 많은 분들이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요. 사람들과 대화가 두려워요. 특히 시끄러운데 식당 같은 데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고립되고 나 혼자만의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거든요.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껴서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청이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와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청기의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고 우리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보청기로 소리를 키워줘서 소리가 계속 뇌를 자극하면은 뇌가 그 구조적인 형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술적 난청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청기로도 청각 재활이 안 되는 굉장히 심한 난청 환자분들께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청력 회복 방법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실까요? 네, 이와 같이 영상 보이시죠? 예, 예. 달팽이관이 저렇게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바깥쪽에 제가 이식하는 인공와우 기기가 저렇게 두개골 바깥쪽, 두피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외부에는 저렇게 어음 처리기를 부착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어음 처리기가 소리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내부 장치로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달팽이관 안에다가 저렇게 전극을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데 이 전극이 전기적인 신호를 직접 청신경을 자극하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달팽이관의 기능이 너무 망가져서 보청기로 우리가 소리를 못 들을 때 이렇게 달팽이관을 아예 대체해버리는 마치 인공관절 치환술처럼 망가진 무릎 관절을 새 관절로 바꾸듯이 내 달팽이관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깥에도 하나 있고 안에도 뭐가 하나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예, 예. 이게 인공와우 기계인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내부 장치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두개골 안에 네, 두개골, 붙이는- 예, 두개골 바깥, 두피 안. 두피 예, 안에. 예, 두피 안에 넣는데 사실 굉장히 얇아서 커 보이지만 전혀 표시 안 나게 제가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삽입하고 나서 바깥쪽에 외부 장치를 착용하는데 그 외부 장치는 옛날에는 이런 귀걸이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석 안테나를 이 머리에다 붙여야 됐는데 지금은 이런 일체형 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일체형만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니까 예. 머리 속에다 붙이면은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머리가 어찌됐든 있는- 몸속에 뭘 집어넣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네. 공상과학 영화 보면 이렇게 네. 칩 씹는 것 같이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옛날에 뭐 600만 달러의 사나이 뭐 네. 해서요. 그런데 이 인공와우는 너무 좋은 점이 평생 갑니다. 평생? 청력이.
아 예. 그래요? 네. 그럼 어음 처리기도 한 번 설치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어음 처리기는 아쉽게도 한 10년 정도의 수명이 있어서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 교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수술은 한 번만 해도 되고 수술은 한 번만 해도 되고요. 처리기는 10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교체. 오, 네. 그건 영구적으로 안 되나 보네요. 아직. 영구적으로 안 되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한 번에 대해서는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또 비교적 저렴하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나와 주시고. 계시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호흡 수술하고 나면은 100데시벨까지 청력이 완전히 죽어있던 아무 소리도 못 듣던 분들이 거의 30데시벨, 거의 정상 청력까지 청력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호흡 기기를 통해서 듣는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기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 뇌는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요. 한 1년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응 기간 되겠습니다.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난청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술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빨리 해서 뇌가 자극이 되지 않는 시기를 최대한 줄이면 그러면은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계속 자극이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난청 치료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는 예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활성산소의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소음성 이독성 난청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난청인데 그 예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고 장시간 노출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특히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난청은 단순한 안 들리는 것, 의사소통의 장애에서 더 나아가서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특히나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난청 치료를 하는데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